네, 이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요소인데 이제 바닥 작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바닥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기준층에 대한 바닥은 똑같이 작성하면 될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필요티 부분 바닥 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거가 제가 바닥이라고 이제 파트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 층에 있는 이제 기초 부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바닥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는 이제 매트 기초라고 보고서 뭐 기초를 이제 바닥에 그릴 거고요. 그다음 최상층 부분은 바닥이 아니라 지붕으로 표현하는 것들 뭐 부분들을 구분해서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층편문도 똑같이 이제 삼층편문도 가서 기본이 되는 바닥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이제 바닥을 어디까지 그릴 거냐가 좀 필요한데 기둥하고 바닥이 이제 겹칠 거거든요. 보하고도 겹칠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좀 구분해서 그릴 거냐, 따서 그릴 거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실수로 넘어갈 때는 겹치지 않게 따서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어떤 좀 심플하게 뭔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겹쳐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뭐 활용된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도면화 표현을 하거나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에는 좀 겹쳐서 작업을 한 것들이 상관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구분해서 그린다고 한다면 이제 기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순서 바꾸거나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냥 그릴 거고요. 외벽 부분에서 조금 간섭이 될 건데 외벽 부분을 바닥이 바깥에 튀어나와서 보인다기보다는 외벽으로 다 감싸고 바닥은 그 안쪽으로 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영역을 이제 외벽 구조선 바깥이 아니라 안쪽 면에 맞춰서 그릴 거예요. 자, 그리는 방법은 벽체처럼 일단은 구조 선택하고 구조 바닥을 보시면 구조냐 건축이냐 우리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조 선택한 다음에 얘도 이제 유형을 좀 지정을 해야 될 건데 얘도 뭐 딱히 구조 바닥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일반 150이라는 부분을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복제를 누른 다음에 어, 얘도 똑같이 C로 시작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구조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브라고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또 넘버링 표현할 때도 S 뭐 01, S02 뭐 그런처럼 S라는 인내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S를 저도 쓰려고 합니다. S 뭐 200 정도 하겠습니다. 뭐 이제 구조 바닥 같은 경우는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0보다는 150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기둥식일 경우에는 그건 뭐 상황에 좀 다르지만 좀 깔끔한 치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200으로 할 거고요. 실제 두께도 편집 들어가셔서 200으로 바꿔주시고요. 재료는 어차피 구조 바닥이다 보니까 기둥이나 벽처럼 똑같이 재료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이걸로 선택하고 확인, 확인, 확인 하고 나서 이제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제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벽이나 보 같은 경우는 선형 요소로 그린다고 한다면 바닥 같은 경우는 면 요소로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기 요소가 이제 뭐 선, 박스목 등등등 있는데 얘는 꼭 닫힌 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박스 형태로 직사각형을 다 그리거나 또는 선으로 그리더라도 뚫려 있으면 안 되고요. 꼭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뚫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완료 버튼 누르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닫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슬라브는 꼭 영역이 맞춰져 있는 부분으로 그려져야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 자, 우리는 이 부분을 그릴 거니까 박스로 그려도 상관없겠죠. 박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물쇠를 잠갔을 경우에는 벽체가 움직일 때 바닥이 따라가요. 또는 뭐 어디에 물려 있냐좀 다르겠지만 물려 있는 거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핀 방향,
특히나 구조바닥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작성 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없다고 한다면 없는 상태에서 완료를 눌렀을 때 LMS에게 뜬다고 한다면 스핀 방향이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바뀌었죠. 여기 없어지고 여기 생기는 이 스핀 방향 꼭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눌렀을 때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현재 바닥 레벨까지 이동하는 벽을 바닥 하단에 부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과연 예일까요? 아니일까요? 자, 보통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말로는 디폴트로 클릭하면 된다. 뭐 예, 무조건 예라고 누르면 된다. 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아니오이긴 한데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얘라고 눌렀을 때 뭐뭐뭐가 또 떠요. 여기서 대상 분리냐 확인이냐 뭐 이렇게 떠요. 그럼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평면상에서는 뭐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 3D상에서 딱 봤을 때 자 보시면 요 슬라브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빔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자동화 시키는 건데 슬라브가 여기니까 벽을 슬라브 있는 데까지만 붙이겠다. 붙일 거냐? 그런 걸 물어본 거였거든요. 아까 그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게 그건 거죠. 지워버렸네요. 네,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진짜 지워진 건지 한번 볼까요? 바닥이 아직 있네요. 바닥이 아직 있습니다. 탭키 누르면 얘도 이제 지금 바닥을 못 찾잖아요. 근데 이제 탭키 눌러보고 한 번 더 눌러보면 여기 설명이 뜨죠. 자, 설명이 뜨는데 바닥 S200이라고 뜹니다. 이때 딱 클릭하면 바닥이 잡힌 거고요. 다시 경계 편집 들어가셔서 완료를 한번 다시 누를 때 똑같이 뜨거든요. 그럼 아니오라고 클릭하세요. 아니오. 그리고 3D로 보시면 없어졌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슬라브 작성할 때 저 메시지 쓸 때는 무조건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슬라브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똑같이 얘도 클립보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선택한 레벨에 정렬해서 지금 3층에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3층은 필요 없을 거고요. 2층, 1층 바닥은 기초로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을 거고요. 4층, 5층. 자, 지붕 같은 경우는 바닥에, 구조 바닥이 아니라 지붕으로 모델링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붕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확인 눌러 보시면 3D로 보시면 자,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 뭔가 잘 보이진 않죠.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벽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안경 모양 있죠. 안경 모양이 임시 숨기기 분리인데 얘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 숨기기라고 있어요. 카테고리 숨기기를 딱 클릭하시면 벽이 다 꺼집니다. 벽이. 그러면은 슬라브가 다 작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2층 슬라브는 좀 다르죠. 필요티가 있어서. 그래서 2층 슬라브를 선택하고 경계 편지를 누른 다음에 2층 평면도로 가십시오. 2층 평면도로 가셔서 보시면 여기까지 보내면 되거든요. 얘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근처까지 간 다음에 정렬 명령으로 여기까지 얘를 정렬 보내도 됩니다. 완료. 뭐 나중에 작업할 거긴 한데 여기 또 뜨죠 메시지. 그러면 아니오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여기 중에 일부 또 내부 POT가 있어요. 내부 오픈이 있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단면 그리는 게 하나 있네요. 단면 그리는 거를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지만 단면이 있는 부분에 세모 부분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단면뷰로 갑니다. 또는
단면 마크 있는 데에서 오른쪽 마우스 뷰로 이동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단면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3층, 2층, 3층, 4층, 5층 다 슬라브가 잘 만들어진 게 보이죠? 다 보이고, 지금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지붕 부분 하고요. 이 바닥 부분입니다. 자, 지붕 부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붕 부분부터 가셔서 얘도 언더레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외벽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높이가 1100이다 보니까 인면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얘를 중간으로 놔보면 그대로죠. 인면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거는 아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뷰 범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1200에서 잘라서 보기 때문에 실제는 이 벽이 잘린 벽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1000으로 바꿔주면요. 잘린 벽으로 나타나죠. 근데 어차피 여긴 난간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1200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언더레이가 좀 보는 게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언더레이 부분을 없음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 지붕을 그릴 건데 지붕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없죠. 그러면 건축에 보시면은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자, 지붕인데 지붕이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외곽선을 선택해서 지붕 만들기가 있는데 지붕은 보통 우리가 이제 경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임 지붕 내지는 박공 지붕 형태로 경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평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곽 설정 지붕 만들기로 선택을 하시고 재료는 나중에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방법도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지붕이 슬라브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레벨을 지정하잖아요. 레벨에서 떨어지고 베이스 레벨을 지정하고 레벨에서 떨어졌을 부분을 지정했을 때 좀 다른 게 바닥 슬라브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을 기준 레벨로 보는데 요 값의 설정 값으로 보이는데 지붕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을 이걸로 잡거든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도 박스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사실은 박스로 부터까지 해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좀 다른 게 삼각형이 뜨거든요. 자, 이 삼각형이 뭐냐면은 물매를 경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사. 근데 경사가 30도예요. 30도 넣으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경사 정의를 끄세요. 그러면 경사가 아니라 평슬라브가 됩니다. 평슬라브.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변화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그냥 뜨죠. 그럼 단면을 볼게요. 단면을 보시면 여기 지붕이 생긴 게 보여요. 근데 레벨에서 떨어진 것도 없고 지붕 레벨로 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지붕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을 기준 레벨로 봐요. 근데 우리 구조 바닥 슬라브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을 요 기준 레벨로 봐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요 상태인 건데 얘도 이쪽 구조 벽이랑 똑같은 형태로 두께를 주고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종류가 이제 경사유리냐 지붕이냐인데 지붕으로 하시면 되고요. 유형은 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복제를 누른 다음에 C200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셔서 200으로 바꿔주시고요. 재료는 콘크리트로 똑같이 가겠습니다. 이걸로 확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시작점이 좀 다를 뿐이지 뭐 지붕이나 바닥이나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 상태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D로 볼까요? 3D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끄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초를 할 건데 도면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 단면에서 보시면은 600 정도 튀어나가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두께는 800 정도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일치평면도 가셔서 이 센터 기준선보다 600 정도 튀어나갔고요. 두께는 800짜리입니다. 자, 구조 탭에 가셔서 바닥이 아니고요. 슬라브, 기초 슬라브입니다. 기초 슬라브. 클릭하시고 기초 슬라브를 선택한 다음에 자, 얘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유형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럼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자, 복제 누른 다음에 매트 기초 같은 경우는 MF 뭐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MF 아까 800 했죠. 두께가 800 하시고 편집 들어가셔서 두께는 800 재료는 똑같이 콘크리트 이름이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쓴 거는 아까 쓴 거는 요거죠. 요거 밑에 확인 확인 확인. 자, 여기서 이제 그릴 건데 박스로 그리면 제일 좋겠죠. 박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되는데 간격 띄우기라는 게 아까 있었어요. 60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를 600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자동으로 600 떨어져서 그려집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간격 띄우기라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서 잘 안 보이죠? 3D로 보면 이렇게 뭔가 이제 그 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1층 평면에서 만약에 보여져야 된다고 한다면 뭘로 하면 되죠? 뷰 깊이, 뷰 가시성, 뷰 범위로 하면 되겠죠? 뷰 범위 들어가셔서 하단을 뭐 많이도 필요 없고요. 100만 내리시면 돼요. 100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얘도 마이너스 100. 하시면 요게 기초판이 보입니다. 기초판이. 기초판을 보이게 할 거면 뷰 범위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건물의 볼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둥, 보호, 바닥, 바닥의 종류 중에 기초, 그 다음에 지붕까지 같이 다 표현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모델링 할 부분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조금 세팅을 좀 할 건데, 시트를 좀 만들 겁니다. 시트를 만들 건데, 도면, 제출할 수 있는 시트. 이 도면 제공해드린 걸 보시면, 요런 모양을 대로 배치를 할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요. 자, 일단 시트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 시트라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시면 새 시트라고 있습니다. 새 시트. 네, 클릭하시면, 자, 제목 블록에서 A1 미터법이라고 있고요. 그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이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이게 뜰 거고요. 제대로 설치 안 하시면 이게 안 뜰 거예요. 그건 뭐 안 뜨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이제 편밀들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들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드를 하셔서, 만약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로드를 하셔서,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제목 블록에 들어가 보시면, 미터법에 따라서 A1, A2, A3 등등등 있는데, 일단 에이스1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A3 같은 경우는 비례가 좀 안 맞을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이 레빗의 건축 템플릿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그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A1에 잘 맞춰져 있어요. A1 사이즈에. 근데 만약에 A3를 쓰는 순간 그게 세팅이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A1을 가장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만 50% 축소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시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단 저희가 이제 오토데스크 수업에 종속되기는 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조금 삭제할 거예요. 요 부분, 로고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들 등등 조금씩 손을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수정 어떻게 하냐면은 시트를 클릭하시면 위에 메뉴 중에
패밀리 편집이라고 뜹니다. 패밀리 편집.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뭘 더 추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 없는 것만 좀 지워보자고요. 오토데스크 로고, 요 선, 네, 그다음에 여기 부분들 딱 지우고요. 이런 부분들 그냥 내비 두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자가 좀 크더라고요. 8mm가 좀 커서 얘만 한 6mm로 좀 줄여볼게요. 이용 편집에 들어가셔서 뭐 이름까지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6mm라고만 문자 크기만 6mm로만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줄겠죠? 클라이언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 시트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 번에 바뀝니다. 같은 유용 이름으로 돼 있어서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어,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장하지 마세요. 저장하면 원본 파일에 있는 패밀리 파일이 다 이걸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아니오라고 하시고요. 자, 이쪽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의 버스는 이제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중에 아래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 거. 기존 버전에 해당 매개 변수 값을 덮어쓰기. 요거 하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거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 없어진 게 보이죠?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화면으로 들어온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샘플로 드린 도면처럼 배치를 할 건데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여기가 3층 평면도 얹을 거거든요. 3층 평면도요. 자, 우리 평면도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3층 평면도를 클릭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세요. 놓으시면 들어옵니다. 적당히 들어오죠. 자, 3D 여기 있던 3D 뷰는 그냥 대비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배치되어 있죠? 단면이 있고요. 윗면 있습니다. 윗면은 남측 면도네요. 요 단면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자, 단면도는 우리가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표시 있는 거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놓을 때 보면 이 평면하고 뭔가 맞아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맞아진 위치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합니다. 자, 윗면도도 마찬가지죠. 윗면도도 남측 면도를 드래그해서 옆에다 놓으시면 이번엔 옆에 있는 단면도하고 뭐가 맞는 위치가 생기죠. 그 상태로 적당한 위치에 놓습니다. 요게 이제 3D 뷰 있는 거는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요. 사실은 이제 요 인면 보는 요 위치 뷰, 요 버블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굳이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보이게 할 건데 이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자, 3층 편문도로 가야 되겠죠? 여기 3층 편문도니까요. 3층 편문도를 가셔서 보시면 뭐를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뷰 자르기라는 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요쪽이네. 요쪽을 보면은 자르기 영역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르기 영역 표시를 딱 클릭하시면 자, 요 박스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요 점이요. 다른 거 말고 요 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보시면은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요거 윗면 안 보이는 쪽 그 중간쯤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안 보이죠, 이게. 이렇게요. 얘도 여기 클릭해서 여기다 놓고요. 얘도 여기 클릭해서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버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시트에 가서 볼까요? 시트에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아까 안 보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박스 선 때문에 다들 이제 뭐라고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박스 선은 출력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얘는 필요 없는 부분이 일 거예요. 출력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니까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됐죠. 자,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타이틀도 또 조정하고요. 위치도요. 자, 얘를 클릭하고 그림 부분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그게 관련된 게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요것만은 안 움직여요. 그것만요. 요만은 움직이려면 얘를 클릭하지 마시고 요 타이틀 바에만 살짝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이는 건 요 무브로 움직이셔도 상관없고요. 키보드에 화살표로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 길이 조정을 하려면 전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전체 그림을. 그럼 절점이 생기고요. 절점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이 값은 못 바꿔요. 이거랑 실제적인 것들이 연동이 된 거기 때문에 못 바꿔요. 자, 근데 이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은 클릭 한번 하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안 되네요. 안 되면은, 자, 얘를 선택하고, 여기 시트에 A101 이름 없음을 물음표를,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평면도 L3라고 있거든요.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오른쪽 마우스에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고칠 수 있는데 얘는 이름이 3층 평면도 이겠죠?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것도 제가 그rid 레벨 표현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아니오를 하셔야 돼요. 꼭. 안 그러면은 레벨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니오 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단면도 또 구획이 아니라 단면도 1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구획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 이름 바꾸기 해서 단면도 1 위치 바꾸는 방법은 이제 이 헤드만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되고요. 길이 조정은 그림을 전체 선택하고 얘를 조정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인면도 부분도 위치 조정, 길이 조정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A1 사이즈인데 이 종이가 이 종이라고 해야 되나 시트가 A1 사이즈 종이인데 여기 축척은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1에서 100분의 1이 맞는데 얘를 A3로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A3로 출력하면 50% 축소해서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축척이 안 맞아요. 얘가 20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 이렇게 그냥 뽑으면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축척란에 여기다가 A1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트 편집 들어갔을 때, 자, 시트 클릭하고 패밀리 편집 딱 눌러서 저희가 필요 없는 것만 지웠잖아요. 얘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축척이라는 말을 클릭을 한 번 더 하면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로 A1 축척인데 A1이라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프리트에 로드다운 후 닫기 클릭 저장하지 않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1일 때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출력했을 때 A3로 출력했으면 환산을 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 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이쁘게 더 배열을 하면 좋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자, 1층 평면도 잠깐 볼까요? 자, 이 버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깔끔하게 되면 좋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참조 평면선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조 평면선으로 선택해서 할 건데 간격 띄우기를 한 4천 정도 해서 이 그리드 마지막 그리드 쪽 거를 하나씩 클릭해서 그려요. 이렇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 헤드 그 그리드 헤드 부분을 여기까지 보내요. 그냥 여기까지. 여기에 맞추는 거죠. 그냥 일정 거리에. 근데 이제 이 참조점 평면선은
출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격은 그리드랑 거의 유사해요. 얘도 늘려줍니다. 얘도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단면 헤드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요 거리만큼 여기도 똑같이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 둡니다. 디멘전을 조금 더 손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 떨어지는 거리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디멘전을 클릭하고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쭉 내려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문자 간격 띄우기. 이 문자 간격 띄우기가 요 선에서 이 떨어지는 거리를 말하거든요. 지금 뭐 거의 2mm 정도 되는데 보통은 3분의 1 정도, 문자 크기의 3분의 1 정도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2.5니까 뭐 1mm 정도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실내거리 같은 경우도 뭐 8이라고 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6mm도 가능해요. 이 실제 문자 크기의 3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확인.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아까 좀 바꿨으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두 개 선택하고 같이 움직여서 이 정도 딱 좋겠죠. 그럼 얘도 아마 같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 바뀌었네요. 떨어진 거리 이 정도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놓으면 다른 평면도 똑같이 헤드라든가 이런 것들 위치가 다 정해집니다. 자, 여기서 3층 평면도 같은 거는 실제 시트에 쓰이기도 하고 이 영역 상자, 자, 자르기 영역에 대한 상자까지 있는데 이 상자 부분을 어디까지 보낼 거냐? 얘는 이렇게 되면 요 그릿 찹첩 평면선까지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없거든요. 물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하는 방법이 편집 자르기를 누르면 영역에서 편집 자르기 누르시면 얘가 스케치 편집하듯이 가능해요. 그러면 정렬 명령으로 얘를 보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드 헤드가 잘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드 헤드는 잘리지 않습니다. 네, 자르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치수가 필요한데 1층에 썼던 치수가 있잖아요. 요 두 개 치수. 얘를 클립보드로 복사하고 마찬가지로 해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택한 레벨이 아니라 선택한 뷰입니다. 뷰. 그럼 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구조 평면도 필요 없고요. 우리 평면도 중에서 1층은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5층, 지붕 여기까지만 해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다른 층에 복사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복사가 됐죠. 단지 그리드 헤드는 안 따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면 헤드는 좀 조정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평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면도 좀 맞추면 좋겠죠. 인면도 여기 보시면은 영역 상자가 있거든요. 영역 표시 누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데 이제 평면도서에 잡혀 있는 요게 있어서 레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얘도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레벨 같은 경우는 어, 그 참조 평면선에 물리지는 않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좀 근사한 데다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처점에. 그 다음에 이제 빠져있는 게 상단하고 하단도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축의 참조 평면에서 선택으로 똑같이 뭐 4천 위쪽은 4천 정도 해주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2천 정도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쪽의 그리드는 또 물려요. 이렇게 희한하게 레벨만 안 물리고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는 상하가 다 물리더라고요. 잘. 그 정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역 부분도 편집 자르기 해서 정렬 명령으로 끝까지 보내줘도 되겠죠.
자, 이거를 단면도 해주면 좋겠죠. 단면도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단지 이제 이게 단면 영역선자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요 클릭하시면 영역 바깥까지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편집 자르기 해서 여기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죠. 심지어는 남측 평면도에 있는 치수를 단면에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복사 단면도 붙여넣기 현재 뷰 됐네요. 잘 됐죠? 자, 시트로 한번 가볼까요? 시트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배치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조금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일정 거리 값으로. 그러면 항상 같은 위치에 가겠죠. 그다음에 단면은 평면에 물리니까 물린 상태에서 맞춰주면 될 거고요. 얘도 맞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만 이제 그 3D 뷰를 배치하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계속 모니터링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PDF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PDF 출력하는 방법은 파일에 보시면 인쇄를 누르시고, 인쇄해서 혹시 각자 컴퓨터에 PDF 드라이브가 있다고 한다면 어도비겠죠. 어도비가 혹시 이제 그, 그 리더 말고 일반 어도비가 깔려 있다면 이제 어도비 PDF로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PDF는 사실은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걔가 문서 작성용 PDF다 보니까 이 도면 쪽 부분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무료 PDF 만들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그 PDF 파일 만들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무료 PDF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레빗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제품이 있다 보니까 오토데스크 제품들의 뷰가 있는데, 디자인 리뷰라고 그 디자인 리뷰로 돼 있는 게 확장자가 여기 보시면은 내보내기에 여기 있어요. DWF. 요게 이제 디자인 리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얘하고가 사실은 궁합이 잘 맞아요. 궁합이 잘 맞아서 요거 설치할 수 있는 파일하고 출력하는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출력하는 방법은 일반 프린터 출력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과제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